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고요. 필수적인 의료 분야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간호사들까지 이제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원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본 결과 작년에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가 1,816명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려운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서도 2019년 834명의 2배를 넘어선 건데요. 게다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응시자 수가 1,758명으로 벌써 작년 한 해 응시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통계는 첫 응시자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2차례 이상 시험에 응시한 사람까지 합치면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응시자가 많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들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나가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국내에서는 업무가 과다한 데 반면에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를 20명씩 담당할 때도 있었는데 호주에서 일하는 지금은 4명 정도씩만 돌본다고 했고요. 네. 또 한국에서는 3교대인데도 연장 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미국에서 일하는 지금은 일할 때 노동 강도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연봉을 따져봤을 때는 미국에서 일하는 게 2배에서 4배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해외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태움 등 병원 내 엄격한 조직 문화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열어서 부족한 간호사를 채운다고 하지만 중소병원에서는 갈수록 간호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정년 퇴직한 60대 간호사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 강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 필수 의료 분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만한 좀 기사 같습니다. 이 작거나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적절한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신문 내용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매장 안에서 소금 품절을 알리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최근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금이나 멸치, 김 같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지역인 전남 신안군 수협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난 12일 주문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작년 6월 판매량은 20kg짜리로 총 81포였는데요. 이번 달은 1일부터 9일까지만 하더라도 2,000포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면 가격이 많이 오를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이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중간 유통상들이 물량을 긁어 모을 경우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소금을 사두는 상황이라서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불안감은 수산시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상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 과학적인 검증도 좀 중요하고요. 또 이런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제목을 보면 바닷물 온도가 사상 최고다. 이 괴물 태풍 키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올해 아프리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프레디와 또 미얀마를 휩쓴 모카, 괌을 덮친 태풍 마와르의 공통점은 짧은 시간에 덩치가 급속도로 커졌고 생존 기간도 길었다는 점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해수 온도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의 연료 역할을 하는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건데 해수 온도 상승은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태풍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엔 태풍 흰남노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부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편 온난화 때문에 먹거리 지도도 변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해안에서 잡히던 방어와 참치가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잡히고 또 동해 명물 살 오징어의 서해 어획량이 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업계는 어패류의 폐사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농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꾸준히 기온이 오른다면 고랭지 여름 배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주산지가 대구에서 강원도로 옮겨온 점, 그리고 그 자리에는 파파야나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이 재배된다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말 많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이 탐험대가 직접 길이를 재러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직접 길이를 재러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퀴즈를 드려보면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네. 뭐 틀리면 안 되는데 에베레스트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는 어딜까요? 태평양이죠. 맞습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큰 이견이 없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디일까 하는 질문에는 답이 보통 두 개로 갈립니다. 네. 기네스북에는 나일강이라고 등재가 돼 있지만 브라질학계는 아마존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런 경쟁이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존심 대결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다국적 연구원과 탐험가로 꾸려진 탐험대가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강의 길이를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가면서 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내년 봄인데요. 아마존강의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7개월 동안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일강 길이를 재러 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이 탐험대가 정확한 강의 길이를 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강의 모습이 홍수나 댐 등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또 강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마약 밀매 조직이 아마존강을 주요 루트로 사용하고 있고 해적이 자주 출몰해서 탐험가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이제 탐험대가 길이를 좀 측정해 와도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위험하지 않게 위성으로 좀 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